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화부터 내지요. 심지어는 울기까지 합니다.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며 댓글 하나에 하루를 망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맞아도 화내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라 유방의 책사인 장자방, 장량입니다. 장량은 무술이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지요. 칼을 들고 싸우는 대신 형세를 파악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었으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화내지 않는 용기, 장자방의 절제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인학당 유순복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북송의 대문장가인 소동파가 쓴 유후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후는 앞서 말씀드린 유방의 책사, 장량, 장자방입니다. 흔히 참모의 대명사로 불리지요. 천막안에서 천리의 판세를 읽었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소동파는 장량을 일컬어서 유방이 항우라는 거대한 영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력이 아니라 장자방에게서 배운 참을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소동파가 바라본 장자방의 절제력, 그 화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때 장자방은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해서 몸을 숨기고 도망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자방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나라 사람도 아니었고 전국시대의 말에 망해버린 한나라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죠. 이때 한나라는 한국 한자예요. 나라를 잃고 조상을 잃어 자나깨나 복수를 꿈꾸면서 세월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때를 잡아서 거금을 들여 여흥성이라는 자객을 매수하여 진시황을 습격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지요. 이후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이름도 바꾸고 숨어 다니게 되는데요. 그렇게 떠돌던 길에서 어느 날 황석공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황석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평범하게 늙은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은자였고 강태공의 병법을 잇는 권맥의 인물로 전해집니다. 천하의 형세를 꿰뚫어보는 전략가였죠. 황석공은 코가 석자 하나 빠져 힘없이 걸어오는 초면의 장량에게 일부러 무례하게 굽니다. 그의 사람됨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노인은 첫 만남부터 다리 밑으로 신발을 툭 던져놓고는 다짜고짜 적어 주워와라고 명령합니다. 2번이나 거듭 시켜보았는데 전혀 장량은 어기는 마음이 없었대요. 황석공은 그의 마음가짐을 보고 줄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장량은 시간에 맞춰서 나갔는데 황석공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호통을 치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늙은이가 지금 날 가지고 노나? 하고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고 돌아섰을 거예요. 하지만 장자방은 달랐습니다. 왕손 출신이었고 진시황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인물인데도 그 보잘것없이 생긴 노인의 무례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해서 다음 약속에는 좀 더 일찍 나갔는데 노인은 또 여전히 일찍 나와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또 약속을 하죠. 장량은 이번에는 아예 그 전날부터 가서 앉아 있었대요. 그제야 황석봉은 제 시간에 나오더랍니다. 장량은 왜 황석봉의 그 무례함을 참았을까요? 그가 불쌍한 노인이어서요? 아니면 비굴해서였을까요? 아마도 장량은 그 노인의 비범함을 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장자방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운 게 아니라 기회를 선택합니다. 결국 황석봉은 이렇게 말하죠. 가르칠만 하구나. 그리고 황석봉은 장자방에게 태공병법과 소서, 책 2권을 전해줍니다. 태공병법은 단순히 전술교본이 아닌 것이 그 뿌리는 강태공까지 올라갑니다. 그 책을 후대에 정리한 책이 바로 태공병법서예요. 강태공이라고 한다면 나이 80에 주나라를 연 무왕을 도운 책사지요. 중국 역사에서 모든 책사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90살에는 제나라의 왕노릇도 하지요. 중국 사상사에는 40명의 해탈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태공병법은 강태공이 지은 병법서로서 전쟁이나 통치, 용인수를 주로 다룬 무에 관한 책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군사적 전략과 정치 운영수를 말하지요. 예를 들면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수는 어떤 덕을 갖춰야 하는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와 같이 국가와 조직의 정치, 권력, 군사에 관한 현실적인 전략을 다룬 책이에요. 즉, 밖을 다스리는 기술, 치외술입니다. 그에 반해 황석봉이 지었다고 하는 소서는 장량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요. 주로 처세와 수양, 통치를 다룬 철학서입니다. 핵심 주제는 덕, 인의, 겸허, 자기 수양 등 무가 아니라 도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닦아라.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흥한다. 도를 잃으면 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 등등 전쟁의 기술보다 사람의 근본을 다스리는 치내, 즉 마음과 품격의 수양을 다루는 책이에요. 장량은 황석봉에게 이 2권의 책을 받아서 10년 동안 공부합니다. 태공병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치외법을 배우고 소서로부터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치내법을 갈고 닦지요. 이로써 그는 명실공히 천하를 보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의 참을성은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공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유방을 천하의 주인으로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지요. 그럼 장량의 이력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소동파가 장량의 절제력을 말한 대목을 읽어보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그의 절제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 내용은 유후론 중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첫 단락에서는 호골기사의 정의를,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보통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들어서 일반 사람들의 용기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보통 사람을 넘는 절제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결론으로 어떻게 절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이은 문장 구조를 연속된 문장, 연문이라고 합니다. 첫 단락입니다. 고지, 소위, 호걸지사자, 필유, 과인지, 절. 첫 단락은 주제를 제시하는 도입부죠. 고지, 옛날의, 소위, 이른바 호걸지사, 호걸지사라고 말해지는 사람은 말하자면 장량을 말하는 거겠죠. 필유, 반드시 있다. 무엇이? 과인지절, 과인, 보통 사람을 넘는 절이 있다. 이 절자는 마디절로서 끊고 멈추고 조절한다는 뜻으로서 예절, 절개, 절도 같은 말에 쓰이죠. 여기서 이 절이 무엇일까요? 주역에 수택절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물수가 있고 아래로는 연못택이 있어서 연못 안에 물이 담겨있는 모습이 수택절개예요. 그러니까 절자는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 혹은 절제하는 것이죠. 이 절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개의 표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3효에 부절약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흘러 넘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안절인데요. 이 안절을 편안하게 절제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안자 속에는요, 집안에서 여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안자예요. 편안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서 안절하면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맞추는 정도의 절제를 말해요. 그리고 감절은요, 달감자죠. 굳이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절제가 되는 그런 단계가 감절이고요. 고절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절제를 말합니다. 각각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 고절, 억지로 참고 견디는 선에서 멈추게 되지만 이 영웅호걸은 감절에 속합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해서 맞추는 안절도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감절이지요. 장자방이 황석공을 대할 때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억지로 참고 버틴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서로 합이 맞아야 되지요. 아무리 쉬운 일도 합이 맞지 않으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합이 맞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주 기꺼이 참아내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어쨌든 장자방은 감정보다는 대의를, 자존심보다는 미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말하죠. 호걸지사, 큰 인물은 반드시 보통 사람을 넘는 절제함이 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인정, 유소 불능인자. 인정, 사람의 정에는 유소 불능인자. 불능인, 참을 수 없는 바소, 바의 것이 있다.
참아야 하지만 사람의 정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난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죠? 예,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도저히 못 참는 순간이 있어서 필부견욕, 발검이 기, 정신이 투 한다 이거예요. 필부, 보통 사람이죠? 예, 보통 사람이 견욕, 볼견자인데 이 볼견자는 피동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견욕하면 욕을 당하다예요. 욕을 보다, 욕을 당하다. 그래서 모욕을 당하면 절대 못 참죠. 발검이 기, 발, 뽑을 발, 칼검. 칼을 뽑고서 기, 일어난다. 너 죽고 나 죽자. 너하고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정신이 투. 예, 정자는 뺄 정자인데 정신, 몸을 빼다.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 투. 싸운다. 맞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소동파는 말하죠. 차, 부족, 위용, 야. 차, 이것은 부족하다. 위용, 용감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걸 용감하다고 하진 않는다. 오히려 참는 것이 용감하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욱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너 고소하고 혹은 바로 SNS에 올리거나 댓글로 싸우지요. 요즘은 야가서 힘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문자로 싸우죠. 예, 뒷일은 생각 못하고 감정부터 앞세우는 거죠. 당장은 시원할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벌어질 일을 감당하려면 한참 마음고생해야 할 거예요.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용기죠. 그렇다면 장자방은 어땠을까요? 소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천하 유대용자. 천하, 세상에는 대용, 큰 용기를 지니고 있는 놈자, 사람이 있다. 우리는 보통 용기라고 하면은 바로 튕겨나가서 맞서 싸우는 걸 떠올리죠. 도전에 바로 응전을 하죠. 하지만 소동파가 말한 용기는 다릅니다. 드디어 이제 장량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련 임지이 불경, 무고 가지이 불로. 조련, 시간적으로 갑자기, 그리고 무고, 사건적으로 전혀 이유 없이 이렇게 두 가지로 대꾸를 해서 설명해요. 조련 임지, 갑작스럽게, 임에도 불경, 놀리지 않는다. 또 무고, 이유 없이, 앞뒤 사건 없이 가지, 해를 끼쳐요. 해를 끼쳐도 이 역적, 불로 화내지 않는다. 놀라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또 장자방이 앞일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을 예상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지 않지요. 지금 싸워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참아야 할지 이미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동파가 말한 용기는 소리 지르는 용기가 아니라 참을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욱하지 않는 힘,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는 힘, 지금의 분노가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갑자기 임해도 놀라지 않고 이유 없이 해를 가해도 화내지 않는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지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차
차기 소협지자 심대. 이 기지 심었냐. 이 차. 그것은 그가 소협지자. 낄협 지탱할 지자죠. 이고 지탱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붙들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바의 것이 심대, 매우 크고, 기지 심원이야. 그의 뜻이 심원, 매우 멀기 때문이다. 장자방은 지금의 모욕보다도 앞날의 천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화내서 화풀이를 하면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황석공 앞에서도 유방 곁에서도 감정보다 형세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소동파가 말한 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입니다. 장자방이 잡고 있는 것이 매우 크고 뜻이 매우 깊기 때문이다 라고 했듯이 작은 감정보다 큰 방향을 붙드는 것, 이것이 소동파가 말한 대용, 큰 용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면 원래 싸우게 되었던 그 원인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지요.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동안 쌓은 공과 덕을 망치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서 큰 숨 한 번 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노력한다면 화를 좀 덜 내게 되겠죠. 놀라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 단순한 분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침착함과 절제를 배워야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저 앞의 길이 훤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자방의 절제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지소위 호골지사자. 옛날에 이른바 호골지사라고 하는 자는 필유 과인지절, 반드시 보통 사람을 넘는 절제력이 있었다. 인정 유소 불능인자. 사람의 정에는 참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필부 견욕. 필부가 보통 사람이 욕을 당하면 발검이 기, 칼을 뽑고 일어나 정신이 투, 온몸을 던져 싸운다. 차, 부족 위용야. 그것은 용감함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천하 유대용자. 천하에 큰 용기를 지닌 자가 있는데 그는 조련 임지 불경. 갑자기 험한 일에 임해도 놀래지 않고 무고 가지이 불로. 이유 없이 해를 끼쳐도 화내지 않았다. 차기 소협지자 심대. 이것은 그가 잡고 있는 것이 매우 크고 이 기지 심오냐. 그가 지닌 뜻이 매우 멀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오늘 소동파의 유후론에서 본 장자방의 절제력 읽어보셨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